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 급하게 서울로 장례식장을 갈 일이 있어서 서울 집에 들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고 현재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이고 아내와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도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지만 2년 정도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며 아직 시집을 안 간 쌍둥이 처제가 서울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자주 전화를 하면서 자기 전까지 딸이랑 있었던 일들을 수다를 떨기도 하고 회사 팀장님 흉도 보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도 안 오고 걸어도 피곤해서 일찍 잤다면서 전화도 안 받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파견 근무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매일 몇 시간씩 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안 받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보다 소홀해진 것이 익숙해질 때쯤 급하게 서울로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올라온 것이기에 금요일 밤에 또 서울로 올라와야 했기에 회사에 금요일 연차를 내었습니다. 구미에서 밤 10시쯤 출발해서 간 서울 장례식장이었기에 인사도 드리고 좀 앉아 있다가 나오니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고 있을 시간이라 아내한테 연락 없이 서울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술도 적당히 마셨고 몸도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에 못 보던 남자 신발이 여러 개 있었고 거실에는 먹다 남은 술판과 그 옆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처제랑 아내가 둘이 마셨다고 하기에는 술병도 많았고 널브려 있는 컵들이나 식기들을 볼 때 절대 둘이 마신 술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가지 나쁜 상상이 들기 시작했고 역시나 안방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들어보니 남녀의 애정행위 소리였고 옷방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들어가서 다 죽이고 끝을 내고 감옥에 가야 하나 남은 딸은 어떡하지 등등 많은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 형수의 바람으로 이혼한 친형이 생각났습니다. 절대 아내를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절대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라는 친형의 충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끌어오려는 화를 참고 최대한 침착하자고 여러 번 다짐을 한 후에 카메라를 켜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와 처제 그리고 남자 셋이서 위아래 앞뒤 할 것 없이 난잡하게 뒤엉켜서 놀고 있는데 얼마나 심취를 했던 건지 아니면 많이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온지도 모른 채 계속 제 앞에서 뒤엉켜 놀았습니다. 찍힌 동영상을 보니 7분쯤 지나서야 어떤 남자가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너 밑에 있는 여자의 남편이라고 해야 할지 너 옆에 누워있는 여자의 형부라고 해야 할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라니까 저한테 이상한 놈도 다 있다는 듯이 한 소리 하고서는 하던 거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편의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제 개인 웹하드와 메일에 보내놓았습니다. 남자 셋이 힘으로 저를 제압을 하면 폰을 뺏길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처제도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취해서 모르는 건지 하고 있던 것을 멈추기가 싫었던 건지 계속하길래 그냥 경찰을 불렸습니다. 외딴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처제한테 몹쓸 짓을 한다고 신고하였고
경찰들이 온 이후에 다 같이 파출소 갔습니다. 같이 잡혀온 남자들은 억울하다며 그동안 주고받는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경찰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바람 행각과 두 자매가 그동안 외딴 남자들과 보낸 뜨거운 시간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처제는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아내는 잘못이 없다며 용서해달라고 빌고 아내는 오늘이 처음이라며 실수라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파출소에서 아내의 폰도 다 보았고 각종 증거들을 제가 다 수집한 이후인데도 아직도 취해 있는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더 듣다가는 진짜로 다시 골프채를 꺼내올 것 같아서 이른 아침에 처갓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침부터 왜 그러냐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으시길래 새벽에 찍은 여러 동영상 중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처갓집 식구들이 다 있는 단체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셨고 바로 갈 테니 단체 채팅방에 처남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일단 동영상부터 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처갓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안에 안 오시면 다시 올린다고 한 뒤에 단체 채팅방에 보낸 동영상을 취소하였습니다. 화장이 다 번지고 옷도 거의 헐벗고 있는 두 자매. 바닥과 침대에 굴려다니는 어른 장난감들과 얼마나 난잡한 놀았는지 예측이 되는 안방의 모습. 거실에 먹고 노른 술판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3살짜리 손녀. 제가 TV에 틀어놓은 몇 시간 전까지 아내와 처제가 3명의 외딴 남자들과 뒤엉켜노는 동영상까지. 장인 장모님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두 자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내의 귀책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더 이상 설명도 말싸움도 필요 없지 않냐고 장인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뻔뻔하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봐 살짝 걱정은 됐지만 아무리 자기 딸들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이혼당하는 것이 맞다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난 후에 저는 서울집에 안 올라가고 있으며 주말마다 아내가 구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서 묵묵히 밀린 집안일만 하고 조용히 다시 갑니다. 여러 번 용서와 함께 평생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저만 바라보며 살겠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아내가 말을 걸어왔지만 사실 아직도 그날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든 싫든 화가 나든 사랑하든 뭔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내의 적극적인 요구로 부부관계도 가져보았지만 즐겁지도 않고 기분만 더러웠습니다. 이혼이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